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이 안전결 TV 방송과 노디쇼가 있어서 오늘 4시 반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불쇼가 지금 오후 2시에 방송에 나갔는데, 거기서 이 태용 얘기가 앞부분에 나와요. 근데 녹화 방송이다 보니까 이 태영호의 이 김구 관련 얘기가 소개가 안 돼서 저는 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아, 이 태영호라는 인물이 이게 범상치 않구나. 이자가 배우도 만만치 않은 인간들이 되고 꿈도 최소한 보수의 대권주자. 아, 그리고 이거는 이자가 망명이라는 탈을 쓰고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렇게 기획을 하고 들어온 자구나. 제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참 이런 거는 정말 어려운 게 제가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어요. 이거 그냥 정황으로 짜맞춰가지고 제가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애초에 잘못된 게 뭐냐. 우리는 태영호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검증된 게 하나도 없어요. 태영호란 자의 인생을 정확히 알고 있는 자는 현재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고요.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좀 아는 자는 문재인이에요. 왜? 태영호가 들어왔을 때 국정원에서 조사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박근혜 때 들어오긴 했지만은 실제로 이 6개월간의 아마 이 하나원 생활 플러스 등등 한 1년, 2년 이상 국정원 요원들이 따라붙으면서 조사한 내역들은 문재인 정권이 다 주도했기 때문에 태영호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김정은, 문재인밖에 없다는 거다. 이자가 과거에 뭐 했는지 이거는 지가 떠드는 거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태영호가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학교 학력 증명서를 못 떼가지고 난리 난 적 있었거든요. 북한에서 외국어 대학교 나왔다 그러는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검증합니까? 그래서 이런 고위 탈북자를 몇 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국회의원 선거에 내보낸 국민의힘 놈들이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나쁜 짓을. 그리고 그거를 좋다고 찍어준 강남에 있는 보수 유권자들도 개돼지들이 맞는 거고 그런 국민의힘과 개돼지 보수들이 결국에는 윤석열 같은 조장날조범을 대통령 만들었고 이렇게 되니까 다음 대권에 김정일의 개 노릇했던 태영호가 대통령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되면 내가 맨날부터 얘기했듯이 보수 개돼지 쓰레기 같은 놈들 김정은이 남한에 들어와도 권력만 부스러기는 나눠주면은 대통령 만들 수 있는 놈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조갑전이 이런 놈들 충분히 태영호든 김정은이든 대통령 만들 수 있다니까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원천적으로 태영호는 국회에 보냈으면 안 되는 거고 이 보낸 자들이 누구 책임져야 되냐? 국민의힘 플러스 알파 문재인이에요. 먼저 제가 이 역에 대해서 일찌감치 내가 이걸 썼습니다. 이거 2020년 3월 16일 아닙니까? 이거 바로 총선 때 이거 문제제기한 사람이 정말 희한한 게 저하고 김종인 씨 둘이었어요. 김종인 씨하고 저하고. 저는 보수에서 이 칼럼 쓴 다음에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제가 거의 왕따를 당할 정도로 비판을 받았었는데 왜 문재인하고 싸울 수 있는 탈북자 태영호를 갖고 차별하니 많이. 이제 와서 한번 이 칼럼을 내가 다시 읽어봤는데 한 문장도 문제가 없어요. 지금 다시 읽어봐도.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이 지금 문제가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 그리고 제가 문제 제기하기 전에 이거 김종인 씨가 먼저 문제 제기를 했더만 거기 대해서 제가 이제 글을 쓴 거거든요. 자, 태영호는 이 당시에도 문재인의 국정원과 경찰로부터 24시간 밀착 경호를 받는 임무자. 나는 지금도 태영호는 경호를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경호를 받는지 안 받는지로 내가 이거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거 고위 탈북자는 계속 경호를 받아야 돼요. 왜? 암살 위험이 있으니까. 실제로 황장엽도 몇 번의 암살 위협이 있었고 이한영이라고 이 김정일 쪽 측근 결국 암살 당했거든요. 서울 시내에서. 또 내가 알고 있는 이 통전부 출신의 고위 탈북자도 지금도 경호를 받아요. 그 친구
벌써 한국에 온 지 15년 넘었는데 저랑 나이대가 같아서 제가 친구처럼 지내는 고위탈북자인데 통장부 출신이에요. 내가 그 친구하고 술 한잔 하려고 그러면은 경호원 3명이랑 같이 마셔야 돼. 자, 그러면은 태용호가 이때 야당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하는데 문재인의 국정원과 경찰이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는데 야당 국회의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막말로 태용호가 누구를 만나서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고 문재인 정권을 탄핵시키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24시간 문재인의 정보기관들이 감시하는데 국회의원 역할을 할 수 있냐고요 이게. 원천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이거. 이걸 그냥 해버린 거야 이거. 그래서 미래통합당 당시 이 당이 미래통합당이었나 보죠. 김종인 씨가 김종인은 하도 많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언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당시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 비대위원장인가 선대위원장이 들어왔을 때요. 태용 엉천을 두고 나만의 뿌리가 없다. 국가적 망신이다. 하자. 태용호는 내가 그때 깜짝 놀랐어. 이 작자 이거 정치력이 장난 아니네. 탈북민 차별이라고 반격을 하고 심재철, 김영우, 오준 등등 이게 누구냐 이게 거의 다 친이계들이 태영호를 두둔하고 오히려 김종인이 코너로 몰렸습니다. 태영호의 백은 친이계고 그 친이계들이 아직까지도 좀 태영호의 배후에 있는 겁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근데 이게 김종인 시각이 사실 도망갔어요. 이거가 문제 제기하다가 좀 갔어야 되는데 이 사람 생각보다 센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선대위원장이면 책임지고 태영호를 날렸어야지.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김종인 씨는. 자, 태영호의 지역구 침해 문제는 나만의 뿌리가 없다가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문제를 잘못 짚었기 때문에 김종인이 코너로 몰린 건데 탈북민 차별 문제가 아니에요. 태영호랑 같이 똑같이 탈북민으로서 그 친구는 이제 비례대표로 됐는데 지상학이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제기 별로 한 게 없어. 왜냐하면 밑바닥 탈북자야. 지성호는 밑바닥 탈북자거든. 한마디로 밑바닥 탈북자라는 것은 북한 김씨 왕조에게 억압받고 탄압받은 피해자 희생자 입장에서 남한에 넘어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거의 탈북자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 이건 황장엽부터 태영호급 되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김정철 이 김정철을 수행하면서 김정일의 아들 둘을 수행하는 한마디로 이 개노릇했던 자 아닙니까 여기에. 자, 태영호의 과거 북한 김정일, 김정은 정권 시절 외교관 활동에 대해 검증할 방법이 없다. 핵심은 이 문제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면 태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오준 유엔 대사의 경우는 신문기사, 동료 외교관, 외모 출입 기자 등은 뭐 각종 관계 기록 등으로 검증이 되는데 태영호는 도대체 어떻게 외교기관 생활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알고 있는 놈은 딱 두 놈. 김정은이 그리고 간접적으로 문재인 요 정도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는 국회의원을 김정은이 하고 문재인만 알고 있는 놈은 어떻게 우리가 검증해서 찍냐고 이 놈을. 자, 태영호의 3층 성실의 암호라는 책 저도 읽었는데 이거 다 자기 주장이지 우리가 검증을 할 수가 없다니까. 다 자기 말일 뿐이지 이걸. 더군다나 북한 외교관이 뭐하는 놈들이야. 대한민국 같은 정상국가의 외교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북한 외교관의 핵심 이 미션은 이건 태영호 책에도 나오는데 김정일, 김정은의 인권 말살, 학살 체제를 은폐하기 위해 타국가의 정치인, 지식인 등을 매수하고 협박하고 심지어 암살하고 납치하고 이런 짓거리 하는 놈들이 북한 외교관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인 외교관이야 이게? 이 국가에? 이거 다 하는 애들 아니야 이거. 외국인 납치 테러. 김정남이 죽인 거 그거 북한 외교관들이 개입 안 합니까 그거? 말레이시아에서 죽일 때. 이게 정상국가가 아니잖아요 이건 외교관이 아니고 이놈이 도대체 몇 명을 죽였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태영호가 이런 심각한 테러 범죄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냐 이거야 이거는. 우리가 방법이 없잖아 이거.
그 북한 애들은 태용아 망명했을 때 이놈이 미성년자 강간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검증할 방법이 없어. 아니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국회의원은 검증이 안 되는 놈을 내보내면 어떡하냐고. 차라리 그래서 지성호 같은 비례대표가 낫다는 건데 지성호는 고위 탈북자가 아니니까 애초에 필요가 없는 거고. 근데 물론 고위 탈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나는 탈북자가 이렇게 차라리 대통령이 책임지는 지명직 공직이라면 좀 난데 완전히 국민의 선택으로 헌법의 독립기관이 돼버리는 국회의원 출마는 저는 최소 10년은 더 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밑바닥에서 온 서민 탈북자이고 태영호나 황장학 같은 고위 탈북자는 얘네들은 평생 가면 안 되고 선출직은. 왜? 김일성, 김정을 학살 체제의 부역자들인데 얘네들한테 국민의 대표에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어떡합니까? 황장엽도 마찬가지였거든. 황장엽 북한에서 뭐하고 다녔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거를. 그리고 이자들이 사상을 언제 바꿨는지 우리도 알 수 방법이 없어. 난 지금 하태경이나 이지호 같은 인간들만 하더라도 사상을 바꿨는지 난 모르겠는데 나는 태영호 책도 읽었고 황장엽이 낸 책 다 읽었거든요. 나 하도 이상해가지고. 사상 전향에 대한 얘기 전혀 안 나옵니다. 태영호도 안 나오고 황장엽도 안 나와. 오히려 황장엽 같은 경우는 더 황당한데 황장엽은 자기 책에 정확히 쓴 글이 내용이 내가 만든 주체 사상을 김정일이가 똑바로 적용을 못해서 내가 대한민국에 가서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에게 나의 주체 사상을 널리 통합을 보급시켜서 통일 한반도를 만들겠다. 그 자기가 통일 한반도 대통령 되겠다고 주장한 게 황장엽이야, 황장엽. 한마디로 자기가 김일성 학살 체제의 부역자라는 거 전혀 인정 안 해요. 반성 전혀 안 합니다. 사상제랑 성차 이런 거 없어. 근데 그 황장엽을 밑에 줄 서가지고 만세 찬양했던 놈들이 누구냐? 그게 조갑제 일당들이야. 조갑제 일당들이 황장엽 죽으니까 황장엽 추모식을 하면서 황장엽 영웅 띄우기를 해요. 그 영상 아직까지 유튜브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거기 조갑제뿐 아니라 아마 보수란 인간들 다 나올 거야, 거기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알기로는 보수에서 문제 제기한 사람이 나하고 최대집밖에 없을걸요, 그거. 어떻게 김일성 부역자 놈을 대한민국 보수가 거기서 줄 서가지고 만세 찬양하냐고. 나는 그런 미친 보수 개돼지들을 보고 김정은이가 태영호 투입을 결정했을 수 있다고 봐요. 와, 이 보수 놈들 봐라, 이거. 좀 넣어주면은 그냥 김일성 모셨던 사람 넣어주니까 애들이 완전 미쳐서 열광하네? 태영호 한번 넣어줄까? 태영호 띄운 놈이 누구냐? 그것도 조갑제야. 그래서 조갑제가 원래 북한 애들이 얘기하는 게 저놈은 조갑제라는 놈은 대한민국에 보내는 간첩 50명보다도 일을 많이 한다는 그런 칭찬을 내렸거든요. 김정일이가. 내가 그 보수란 놈들이 인공기 들고 김정은 만세 부르러 나갈 거라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소지가 아주 다분한 놈들이 많아, 보수에서. 조갑제가 1순위고 그게. 자, 두 번째도 이거 문재인도 이거 심각한데 자, 북한에서 행적을 조사할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쪽의 국정원밖에 없는데 만약에 태영호가 북한 외교관 시절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아까 얘기했던 테러든 납치든 어떠한 범죄 행위에 가담했고 그걸 문재인이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그 문재인은 언제라도 그 당시 대통령이었잖아, 여당에. 낙선시킬 수도 있고 태영호에 약점을 줄 수도 있고 문재인과 태영호의 야합도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거든. 내가 이 글의 제목을 뭐라 그랬습니까? 이 태영호가 국회의원 출마하는 과정에서 1순위로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되냐면 김정은한테 허락받아야 되고요. 2순위로 문재인한테 허락받아야 돼요. 국회의원은 또 선출직은 동선이 공개되잖아요. 이번에도 우리가 선거 뛸 때 안혜욱 선생 전주 어디 갔느냐 다 공개하고 가지 않습니까? 태영호도 강남갑 선거운동해야 되는데 공개 다 해줘야 되거든. 그건 김정은이가 마음만 먹으면 저거 암살하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 저 공개 활동 다 하는데. 그리고 태영호는 그럼 무슨 대통령 정도의 경호받는 것도 아니라고 한 3명 정도 경호받는데 길거리 시장바닥 왔다 갔다 하다가 저 김정남이 아예 일정이 공개 안 되는 숨어 사는 김정남이도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암살한 게 김정은인데 태영호 하나 죽이는 거 아무 일도 아니죠, 저거.
김정은이가 죽이겠다고 벼르는데 어떻게 태영호가 서울시를 할부하고 다닙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고, 두 번째는 문재인이가 정보기관 통해서 태영호를 다 감시하는데, 만약에 문재인이하고 김정은하고 딱 연합해가지고 태영호 죽이는지 하려면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둘의 허락 없으면 못 나오는 거야, 태영호는. 그럼 차라리 나는 태영호가 문재인 당으로 나가든지, 어떻게 야당으로 나오냐고, 태영호가 이게. 자, 태영호 망명 직후 북한은 태 후보가 강간과 횡령죄가 걸려 도주했다고 비판했단 말이야. 이거 확인 안 되죠. 자, 근데 문재인은 지난해 11월 이 두 명의 북한 망명자를 오징어 잡음의 살인 혐의자라는 김정은 측의 통보로 북한에 돌려보냈습니다. 이거 지금 문제 됐는데, 어쨌든 이거는 국회 정보위가 봤을 때는 살인자 증거들이 있다. 자, 그렇게 확인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문재인이 야, 이 태영호 이거 강간 혐의 잡혔다 그래가지고 김정은에게 돌려보내면 어떡할 거야? 문재인한테 찍혔을 때 만약에 태영호가 변희재하고 손잡고 문재인 탄핵운동 들어간다 이거야. 그럼 문재인이가 이 태영호 이거 강간 살인범이었네. 김정은한테 돌려보면 어떡할 거냐고. 어떻게 야당 국회의원 하냐고, 태영호가 문재인이 감시하고 있는데. 자, 현재도 지금 이제 태영호는 이제 현재라는 것은 이제 이 선거 뛸 때요. 문재인의 국정원 경찰로부터 20시간 밀착 경고받는데 문재인 독재치하라고 야당하고 보수가 떠들어댔잖아요. 그 당시에 문재인 독재치하에 문재인의 목줄 잡혀있는 태영호가 제1야당의 텃밭 보수 성진 강남가 후보로 뛰어도 되는가. 이 돌대가리들아, 이 보수 쓰레기들. 제정신 가졌으면 이거 막아. 이 얘기를 한 게 진짜 나밖에 없었다니까, 보수에서. 김정리 좀 하다가 도망갔고, 나만 얘기했어요, 이거. 자, 난 지만한 얘기는 절대 인용하면 안 돼. 이게 다 틀려, 지만한 얘기는. 내가 이 당시만 해도 지만은 믿고 인용했는데, 태영호가 부친이 태병렬이다. 이건 아니네요. 이건 아니라고 인정이 됐어요. 태영호는 별게 없고, 태영호 부인 오혜선, 여기가 이제 핵심, 여기가. 근데 물론 이것도 몰라요. 이것도 태영호 주장이지 사실 우리가 검증은 안 되지만, 어쨌든 태영호는 자기가 태병렬 그쪽은 아니다. 자기는 흑수저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이 부인 오혜선이 문제인데, 이게 500명의 아들 오금철 총장 참모부 부총무창 500명 전국 방위원회, 완전 북한 인민군, 빨치산 인민군, 한마디로 백두혈통이에요. 이 태영호의 부인이. 태영호도 자기가 아닌 와이프가 백두혈통이다. 자, 이들 부부가 망명했다면, 자, 황장혁 같은 경우는 아작이 났어요. 황장혁 이 가문이. 황장혁 부인은 사형당한 걸로 나와. 황장혁이라는 인간도 정말 웃긴 인간이 자기가 망명해가지고 자기 와이프 북한에서 사형당했는데 왜 또 좋다고 또 이제 젊은 부인하고 또 얻어가지고 또 재결혼했어요. 하여튼 두 가문에 대한 피바람난 소통이 진행됐어야 한다. 태영호하고 이 오혜선. 근데 태영호에 대해서는 지금 태영호든 오혜선이든 김정은이의 어떤 수춘가 보고 있었는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태영호나 이 오혜선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한마디로 자기 친인척 단 한 명도 안 죽었다는 거야 지금.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자, 그러더니 심지어 야, 나는 이건 아마 이 탈북자 운동한 사람들은 정말 기겁을 할 텐데, 이건 뭐 고위 탈북자든 뭐 바닥 탈북자든 가족을 이렇게 대놓고 소개하면서, 이거 태영호 부인이 튀어나왔어요. 올해 2월 9일에 책을 썼어요. 부인이 책을 써가지고, 이런 경우는 정말 최초의 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탈북자들이 이른바 북한 인권 운동을 할 때 가장 위협을 받는 게 해코지거든, 김정은에. 저 박상학 씨 같은 경우도 계속 암살 위협 시달리고 있어요. 저 북한에다가 이 풍선 돌리는 사람 박상학 씨 계속 암살 위협 당하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는 죽어도 좋은데 자기 가족이 죽으면 안 되니까 가족들을 절대 안 데리고 다녀요.
근데 김정은이 뒤통수 치고 대한민국 들어왔다는 자가 지금 부인까지 공개 활동을 해? 책을 쓰고? 더군다나 백두혈통의 이 오해선이한 자가? 북한에 계신 친정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딸? 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니네 어머니 살아 계시냐? 어? 대한민국 걔들이 다 속여도 나는 못 속여, 니네들. 이게 말이 되냐고. 니네 어머니가 걱정이 되면 니가 어떻게 공개 활동을 해 여기서. 그 김정은일까 나와가지고 북한 체제를 욕하고. 그러니까 다 헛소리야, 다 헛소리. 이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그래서 출판 기념회까지 하고 공개 강연하고 난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김정은이 허락 없이 이게 가능하냐고, 이게. 김정은이 허락 없이. 그리고 굳이 대체 자기들 지금 그 오금열 집안이 지금 다 북한에 있는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그립다면서 지네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일들을 왜 합니까? 이거 왜 튀어나온 거야, 얘? 내가 볼 땐 이거 바로 대권 준비하는 거예요. 태영호 국회의원만 나올 때에도 이 여자 안 튀어나왔어요. 태영호가 대통령 되려고 그러면은 지금 영부인 저 김건희 문제 보세요. 김건희 본인이 공개가 돼야지 대통령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면 이 여자 튀어나올 이유 없다니까. 지금 왜 튀어나와? 한 2016년에 건너왔으니까 쭉 한 7년 보니까 야, 대한민국 보수 완전 개돼지 병신들이고 저 좌파 쟤네들은 무능한 놈들이네. 윤석열 같은 조작 날조범도 대통령 되는데 우리는 뭐 까짓거 대통령 먹어버리겠네. 자신감 갖고 튀어나온 거야, 이거 완전히. 보수가 제정신 같은 놈들 한 5명만 있어도 못 튀어나오지, 당연히. 저것들 사람도 아닌 놈들이니까. 태영호는 망명을 언제 했냐면 2016년 7월 달에 망명을 하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2016년 3월 달에 박근혜가 개성공단 철수시키면서 북한 쪽에서 박근혜 죽인다고 난리칠 때야. 그리고 탄핵시키라고 막 난리칠 때고 이미 그 당시부터 탄핵 준비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부터 JTBC가 터뜨릴 거 다 준비하고 있을 때가 2010년 7월 달이고 이미 4월 달에 박근혜가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정권 교체는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고 이쪽에서 아예 주자가 없었어요. 박근혜 쪽에 주자가 없어가지고 반기문 대리원이 많이 그럴 텐데 반기문은 확실치 않고 민주당은 문재인이 확실시 됐었던 상태고 탄핵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2016년 7월 달에 제가 전광훈과 둘이 만나서 박근혜 탄핵된다. 이거 어떡하냐. 논의 시작할 때거든요. 탄핵 얘기들이 나오고 있을 때이거든요. 그래서 2016년 1월, 2월 기사를 보면요. 박근혜 쪽에서는 이제 고위 탈북자를 끌어들어오려고 상당한 이제 작업을 합니다. 이 국정원이. 근데 못 들어와요. 고위 탈북자들이. 왜? 정권 바뀌면은 세대는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황장엽이지. YS 말기 때 들어왔다가 김대중으로 정권 교체돼가지고 노무현 때까지 황장엽이가 활동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김대중 노무현 시대 때 황장엽이는 미국 가서 자기 의사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막혔다고. 그냥 김대중 노무현이 안 그래도 햇볕 정책한다고 김정일과 지내고 있는데 황장엽이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합니까? 황장엽은 미국으로 또 망명하려고 그랬거든. 뭐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MB 때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고위 탈북자들이 그 당시에 기사들이 나온다니까 굉장히 많은 작업을 했다. 국정원이. 근데 아예 안 들어온다. 태영호만 유유히 들어옵니다. 다 안 들어왔는데 박근혜 정권 무너지고 있는데 태영호만 유유하게 들어와. 나는 이 인간이 내가 그때 탄핵무효 운동하는데 이자가 막 말을 해 튀어나와가지고 기자회견도 하고 막 말을 하는 거야. 태영호가 기자회견도 하고. 근데 너무나 태연하게 황장엽 같은 경우는 저거 분명히 그래도 저거 김정일이 뒤통수 치고 들어왔어요. 그 이후의 행적을 보면은. 태영호는 문재인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박근혜가 탄핵으로 감옥에 가는 상태에서 태연하게 활동하더니
국회의원을 해. 국회의원을. 내가 그랬죠. 야당이지만 문재인이 저거 막으려고 마음먹었으면 태용호는 국회의원 못한다니까요. 그 망명 시점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지금 태용호 이후에 고위탈북자 한 명도 안 들어오고 있어. 한 인민군의 대령급도 안 들어와. 태용호 이후에. 왜? 문재인이 5년 집권했기 때문에 문재인 때 고위탈북자 절대 못 들어오지. 윤석열 때도 안 들어와. 1년밖에 안 됐지만은. 문재인의 사냥개가 집권 연장했지. 문재인이. 윤석열에는 문재인의 집권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안 들어와 고위탈북자가. 태용호 하나로 끝났어요. 근데 이자가 대통령을 꿈꿔요. 이자가.